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면 35라도, 그러니까 내가 문제 해결하기 쉽게, 계산하기 쉽게, 숫자가 바뀌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10 올라가. 자, 봐봐. 3하고 8하고 더했어. 11이지. 1 내리고 1 올라가고. 봐봐. 여기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뭐 이렇게만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아이도 그 방법이 편해졌어. 왜냐면 우리가 엄마가 엄청 돌렸잖아요. 드디어 문제집을 사가지고 이제 아이 막 연산 문제집 풀리고 막 교과 문제집까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연산하고 사고력만 했던 아이들도 뭐 안 되겠네? 교과 문제집까지 사야 되겠네? 라고 해서 교과 문제집을 사가지고 막 풀리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이는 한 가지 방법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 그거를 이제 알게 된 친구들은 어때요? 아까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4,800이었나? 4,987이야. 그러면 이게 5,000이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면서 옆에 있는 애한테 13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5,000을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한다던가 이렇게 수를 유연하게 볼 수 있게끔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못 배워서 그런 거야. 제 목소리 들리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재미없게 배웠는데. 근데 다행히 너무나 복받은 게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이제 교과서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노력했다. 왜냐면은 하도 사고력 수학 하다 보니 사고력 수학 자체가 이제 시중의 문제집들을 보면 약간 이제 놀이나 만져보는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한테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교육부에서도 안 거지. 그래서 이제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는 활동, 아이들이 같이 수학을 가지고 그 모든 활동에서 놀아보는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제가 저음으로 바뀌는 거는 제가 아들 둘 엄마라서 저음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말았어?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어요. 뭐가 늦지 않았냐면, 이미, 선생님, 오늘 이미 아이 단어표가 끝났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단어표가 끝났어요. 이제 이거 접을래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2학년에서 수학을 끝낼 건 아니죠. 그죠? 3학년 수학, 4학년 수학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수가 점점 어때요? 수가 커지고, 거기에다 뭐가 나와요? 분수, 소수 나와 버릴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은 계속, 계속 세로셈으로만 바꿔서 풀 거야? 아니잖아요. 응? 요리조리 봐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바꾸면 편할 텐데, 이 수는, 요렇게 되면 편할 텐데, 어쨌든 간에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효과적으로 빨리 쉽게 푸느냐? 그 문제도 있으니까. 응? 그래서 지금 이제 단어평가를 이번 주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음 주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요? 왜냐면 교과 문제집 풀어보셨죠, 지금? 응? 교과 문제집 푸셨잖아요. 교과 문제집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 문제집 안 푼 것도 아닌데 왜 못 풀어? 그렇지 않나요? 문제집 내가 한두 번 푼 것도 아니고, 무슨 연산 문제집, 사고력 문제집, 교과, 디딤돌, 도형 문제집, 문장제 문제집, 내가 그렇게 사다 바쳤는데, 왜 애는 틀려? 처음 본 문제도 아닌데? 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하고 엄마표 수학을 할 거야. 사실 엄마표 수학이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엄마는 선생님은 아니니까.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건 맞고, 이제 저학년이고 한 3학년 정도까지 학습 태도 잡아주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엄마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엄마가 했던 방법, 엄마가 수학을 배웠던 방법, 내가 수학을 포기했던 이유, 문제집이잖아요. 그죠? 응? 문제집을 어떻게 해? 문제집을 가지고 와서 요약된 거, 우리 문제집에 보면은 너무나 여기 보면은 친절하게 맨 위에 요약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고 준비를 시작을 하죠. 자, 봐봐, 읽어봐. 뭐 엄마가 친절하게 읽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뭐 읽어봐.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세요도 사실은 이제 엄마가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집에서는 처음부터 아이한테 이걸 쫙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네모칸 채우기를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네모칸 채우기는 해요. 그잖아요. 네모칸 채우기는 했어. 근데 이제 네모가 없어져. 네모가 없어지는 순간 이거는 이제 제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아니라니까요, 선생님. 저희 아이 많이 맞았다니까요. 그래, 좋아요. 이렇게 요약된 거를 보고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봐. 밑에 네모칸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 네모칸을 잘 채웠어. 맞았어. 그리고 그날 진도 어디까지 나가요? 옆에 기본 문제까지 풀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기본 문제 풀어. 근데 그 기본 문제는 방금 전에 뭐 했어? 방금 전에 여기 요약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네모칸 채우기를 어쨌든 간에 조금 해봤으니까 그 기억으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기본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근데요, 어때요?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자, 이제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자. 우리 유형 문제 풀어보자. 라고 하잖아요. 뭐 최다 출제 문제들, 최다 오답 문제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 막 이렇게 나와 있어. 어쨌든 간에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라고 했는데 뭐야? 왜 못 풀어? 왜 틀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해는 했는데 응용력이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응용은 잘하는데 심화 문제가 안 돼요. 심화력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하시거든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앞에서 했을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푼 거고, 그리고 기억해서 기본 문제까지 푼 거고,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기까지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 연습도 필요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해가 필요했는데 그냥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본 거기 때문에 옆에서 맞았던 거지. 응용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로 풀자 이러면 아이가 질려해요. 그죠? 질려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이 그건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진짜 오죽했으면 앞뻥 뒷뻥 이런 것도 하고 내일 또 뭔가 올라오긴 할 텐데 게임에서 아이템 얘기도 할 거고 그렇거든요. 가능하면 아이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거를 정확하게 다 모든 6가지 내용, 만약에 예를 들면 37 더하기 48이 있어. 6가지 방법으로 풀어볼래? 라고 했을 때 네 어머님 6가지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가지고 쫙 풀진 않을 거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그 과정을 할 때 지겹지 않고 그래도 이해를 하고 간다면 다음번에 뭐가 나와요? 우리 6건 아니잖아. 세 자릿수 나올 거잖아요. 그럼 세 자릿수 연산 나왔을 때 어때? 세 자릿수 연산 나왔을 때 두 자릿수 때 이렇게 바꿔서 풀어봤더니 쉬웠었어. 뭔가 그러니까 수학은
내가 막 너무 복잡해. 답이 막, 식이 막 이렇게 길어지고, 내가 푸는데 너무 어렵거나, 막 복잡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쉬운 방법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산을 보더라도, 그냥 세로 셈, 그냥 계산, 자, 10, 여기서는 10 올라가. 이건 10 빌려줘. 뭘 빌려줘? 빌려주면은 돌려줄 거예요? 뭘 10을 빌려와? 맨날 빌려오래. 선생님 엄마가 빌려오랬는데. 빌려면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네.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자체가. 그래야지만 세 자릿수, 네 자릿수, 분수, 소수가 나오더라도 연산을 그냥 단순히 연산, 계산으로 보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수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2학년 3단원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소화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이게 뭐가 된다? 우리 아이의 구멍이 된다. 그래서 언제 고생한다? 3학년 때부터 쭉 고생한다. 되셨죠? 결론은 그거예요. 자, 3단원 끝났어. 됐어. 끝.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1단원의 세 자릿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이들이 분명히 대충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자릿수 말고 이제 2단원에서 여러 가지 도형했잖아요. 여러 가지 도형에서 그러니까 교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동그라미로 막 이렇게 생긴 게 동그라미 모양이야. 이렇게 생긴 거는 삼각형 모양이야. 이렇게 배우잖아요. 세 개의 성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렇게 배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워 보이는 거지. 선생님들도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아. 단원평가도. 근데 간혹 이제 문제집을 풀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네? 왜? 그 7교 배웠잖아요. 7교를 학교에서 처음 만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7교 처음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아이한테 고난과 역경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수학은 뭐가 필요해요? 능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처음 만났어. 와, 이게 뭐야? 했는데 벌써 끝났어. 우리 아이는 이제 만져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조합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쌓였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 선생님 진도 나가시잖아요. 그리고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7교 이따만한 걸로 그 교과서 보면은 7교 나오잖아요. 여기 요즘 교과서 얼마나 좋아요. 부록도 엄청 와 좋잖아요. 여기 7교 나오잖아요. 7교 실제 모양은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대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시험 문제 혹은 아니면은 이제 문제집 이런 데 보면 어때? 코딱지만한 거 나오잖아. 코딱지만한 이런 윤곽이 나오고 여기 7교 여기 선 그어봐.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그럼 어떻게? 그래서 선생님 이제 2단원은 끝났으니까 라고 하시면 어때요? 이것 또한 구멍이 되는 거라고요. 나중에 7교라는 거 자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7교라는 게 교과서에서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냥 재밌으니까 해봐. 이게 아니라 7교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 이 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을 7조각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되게 단순해요. 여기 보시면 삼각형하고 사각형 다 사각형이에요. 그죠?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걸로 엄청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7교 조각을 맞춰보면서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이해, 성질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다. 그리고 나중에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 뒤집기, 돌리기, 밀기 이거 언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좀 힘들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여기서 지금 연습했던
뒤집어보고 돌려보고 밀어보고 했던 경험들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1, 2, 3단원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지금 그게 완벽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셔야 된다고요. 하고 가셔야 된다고. 선생님 진도 내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애들은 지금 3학년과 4학년과 5학년과 지금 선행 나간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언제 다 해요 도대체.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셔야죠. 더 중요한 건 진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고 가야지만 3학년, 4학년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선행 어렵지 않습니다. 진도 따라갈 수 있어요. 늦게 시작해도 따라갈 수 있어요. 제대로 한 아이라면 금방 따라갑니다. 그러니 너무 진도, 선행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학년 때까지는요. 왜냐면 나중엔 제가 말이 바뀔 거거든요. 9학년 되면. 단원평가를요. 보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달라요. 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거죠. 우리 반 아이들이 이 수업을 잘 따라가는지 못 따라가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출제를 하진 않으세요. 그래도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제 수학적인 사고력이 있는 친구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교 같은 경우도 요만하게 이제 요런 시험 문제도 내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할 때 4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서술형으로 내실 수도 있는 거고 뭐 다행히 그냥 이게 기초학력 미달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네모칸 채우기로 내실 거고 그건 선생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 우리 아이는 매주 보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어. 근데 저는 단원평가 보는 선생님이 좋아요. 그래야지 아이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안 보신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집에서 단원평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체크리스트 우선은 첫 번째 그러니까 우선은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전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아이가 세 자릿수의 자리값 이게 숫자와 수의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473에서 4라는 숫자 그건 숫자예요. 그 숫자가 의미하는 수가 뭔지 자리값이 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덧셈 뺄셈 지금 안 돼? 그럼 끝났어도 그거는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그리고 아까 제가 문제집으로 하지 마세요. 엄마표 이제 왜냐면 엄마도 막연하니까 나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집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문제집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문제집 편집자가 너무 친절하게 그거를 중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길러야 될 거는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아이가 알아야 되거든요. 핵심어를 찾는 능력, 뭐 서술형이라든지 분장제 문제에서도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막 남들이 너무 친절하게 정리를 해준 걸로 공부를 해.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걸러내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제집은 결론부터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집을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저는 문제집 해야 된다, 초등은 문제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면 교과서죠. 교과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엄마가 봤을 때 좀 약간 답답한 면도 있어요. 뭐가 뭐다! 라고 딱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근데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이가 개념을 이런 거구나 라고 이길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습을 하신다던가 복습을 처음 하실 때는 이 교과서를 보시는 게 좋아요. 교과서로 뭐 수능 만점 맞았어. 교과서가 그만큼 괜히 교과서겠어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한테는 예습과 복습하기에는 우선은 교과서로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나중에 이제 3학년 정도 되면은 제가 개념 노트 만드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문제집은 뭐야? 문제집은, 아이가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교과서에서 확인했잖아요. 이걸 진짜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푸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조금 더 높였을 때 아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혹시 해결을 못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선 교과서가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집이다. 되셨죠? 교과서 하나 사세요. 만약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 방이 있어요. 자,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이제, 2학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2학년! 그러면은 뭐죠? 구구단! 그래서 지금 되게 맘 놓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셔요. 왜냐하면, 구구단을 이미 알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희 애는 7살 때 구구단을 외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구구단이 아닌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할 때도 이제 선생님 우리 구구단 이제 들어가야 될 때야. 선생님 저는 구구단 다 외웠는데 이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와, 오빠가 있어서 따라서 외웠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 확인해볼까 해서 막 구구단을 막 잘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오, 좋아. 그럼 2 곱하기 11은 뭐야? 물어봤어. 그랬더니 선생님 9단까지밖에 없어요. 2, 9, 18까지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곱셈에 대한 정확한 의미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구단만 외웠던 아이인 거고, 그것만 믿고 있다가 이제 언제 뒤통수 맞는 거. 이게 언제 뒤통수 맞냐면 3학년 때 뒤통수를 맞아요. 맞아요. 노래를 외운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2학년 때 3월달은 거의 적응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친구들하고 친해져야 되고.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커리큘럼대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여름방학 전쯤, 그러니까 다른 5월달에 행사 엄청 많잖아요. 행사 엄청 많고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막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여름방학 직전에 얼마 안 남았어. 진도 빨리 나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진도가 뭐냐면 곱셈이야. 어떡하지?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늦게 짧은 시간 안에 배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선생님도 들어오셨으니까, 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교에서 처음 만나는 거는 좀 무리다.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학교에서는, 맞다. 엄마랑 같이 했던 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저거지. 다시 한번 확인받는 거? 엄마하고 같이 경험을 했던 걸? 그리고 이제 진도 나가면서 뭐 해야 돼? 응용 문제 풀고 심화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곱셈의 개념을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2학년 때는 티가 안 나요. 2학년 때는 티가 안 나고 이게 구구단을 외워서 풀기 때문에 곱셈에 관한 게,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문장제 문제가 나와요. 문장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안에 막 분수 섞여 있어. 10리터에 4분의 7에 어쩌고, 물 10리터를 받았는데 그 중에 7분의 4만큼을 어떻게 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지금 덧셈을 하라는 거야, 뺄셈을 하라는 거야, 곱셈을 하라는 거야, 나눗셈을 하라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지금 제 쉬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쉬워 보인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얘기고, 그 개념을 사실은 수업만 들어서는 아이 걸로 만들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려요. 원리를 알지 못하면 구구단을 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 선생님, 저는 구구단 외운 다음에 곱셈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저 땐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이제 어머님이시고,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그죠? 우리 아이도 나처럼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는 안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 왜 저하고 이제 지금 프로젝트 이제 들으시는 분들 보시면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수학을 못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의 눈높이? 나는 잘하는데 왜 아이는 이해를 못하지? 뭐가 문제인 거지? 그게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쉽지 않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래서 곱셈의 개념을 알고 구구단을 외우는 건 쉬운 거죠. 곱셈의 개념 알 때 제가 이제 릴스 올린 거 보셨죠? 띄어세기, 묶어세기, 띄어세기,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기, 몇에 몇 배, 이런 표현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으로 나타내기까지 잘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구단을 외우는 친구들은 되게 빨리 해요. 왜냐면 이미 묶어세기랑 띄어세기에서 이미 입에 뱄어. 2, 4, 6, 8, 10. 전 띄어세기 되게 강조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띄어세기가 잘 돼야지 구구단을 외워요. 그럼 구구단은 어떻겠어요? 외우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미 입이 익었기 때문에. 그리고 19단까지 외우라고 좀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외우면 물론 어떠한 문제들을 계산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 19단까지 외웠어. 그러면 계산력이 빨라질 수가 있겠죠.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19단까지 외우는 과정.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19단까지를 외워야 되는 게 필수가 아닌데, 그거를 외우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그래서 망치는 수학 정서,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굳이 그걸 외워야 하나? 아니거든요. 네, 묶어세기는 저는 9까지, 10까지도 해요. 되셨죠? 그래서, 구구단 같은 경우를, 이제, 곱셈의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구구단을 외우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3학년 때 됐을 때 몇십, 예를 들면은 23 곱하기 4 이런 거 했을 때 앞에서 구구단이 그냥 2는 계속 2는 2, 2, 4, 2, 3, 6, 2, 4 8, 6에 얼마야? 라고 했을 때 8, 6에 8은 8, 8이 16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정도까지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구구단이 2학기 때 나와요. 2학년 2학기 때. 자, 그런데 뭐야? 여기 왜 풍선이 나오지? 제가 이렇게 하면 풍선이 나오나? 아무튼 아이들한테 그때 가서 외우는 게 아니라 여름방학 전까지는 유창하게 돼야 돼요. 유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창하게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1은 2, 2, 4, 2, 3, 6이 아니라 거꾸로도 곱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2, 9, 18, 2, 8에 16, 2, 7에 14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엄마가 갑자기 6, 8에 48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3학년 됐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야 되냐면 24는 그러면 아이가 3, 8에 24, 8, 3, 24 뭐였죠? 6, 4, 24, 4, 6에 24, 2 곱하기 1 곱하기 12, 12 곱하기 아니구나. 24 얘기했죠? 2 곱하기 12, 12 곱하기 2.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퍼펙트한 거고. 그럼 나중에 약분? 할 때도, 약분과 통분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2학년 여름방학까지 이제 구구단을 끝내는 걸로 목표를 하는데, 구구단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전에 곱셈의 개념을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럼 그 곱셈의 개념을 어떻게 확실히 하느냐? 묶어세기, 띄어세기,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기, 식으로 확인하기까지.
그거를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3학년 친구들이 지금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뭐 몇십몇 곱하기 몇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친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백 하셔야 돼요. 2학년 거 잘 되는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2학년 1학기 때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계산을 잘 못해 우리 아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은 뭐죠?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가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가 잘 안 되네.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가 잘 안 되네.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집, 여기가 구멍이야. 우리 아이 구멍을 채워야 되겠어. 그러면서 관련된 문제집을 추가로 한다던가 혹은 뭐 프린트를 해가지고 두 자릿수끼리의 덧셈과 뺄셈을 계속 연습을 시키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뭘 먼저 확인해야 돼요? 백 하셔야 돼요. 백. 백해서 메이크업 하고 오셔야 돼요. 갑자기 전문 용어 나왔어. 메이크업. 학원 용어 나왔네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상담 가면 자주 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상담실 원장님들, 상담실 메이크업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이가 두 자릿수와 두 자릿수의 연산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연산이 되나? 그거 확인하시고 만약 뭐야 그것도 잘 안 돼. 잘 된다는 얘기는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1, 2초 만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돼?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한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연산이 바로바로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직도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펴진 않지만 엄마한테 혼나니까 이렇게 펴진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이게 안 돼, 지금 이게 구멍이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앞단의 것들, 그 앞단계의 것들을 확인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되셨죠? 이게 곱셈이 잘 돼야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곱셈이 잘 돼야지만 나중에 3학년 때 그 몇십 곱하기 몇십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하지만 3학년 때 뭐 나와요? 나눗셈 나온단 말이에요. 나눗셈. 사실 근데 곱셈과 나눗셈 그 자체가 역연산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처럼 곱셈이 잘 되면 나눗셈이 잘 될 거예요. 이제 복병이 하나 있긴 한데 나눗셈에서 그건 우리 3단계에서 알기로 해요. 포함제 뭐 이런 것들 알아요. 등분제와 포함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단순히 지금 3학년인데 나눗셈 어려워하지 않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함정이 뭐냐면 쉬워 보인다는 게 함정. 쉬워서 대충 한다는 게 함정인 것 같아요. 초등 저학년 수학에서 너무 대충 하고 가기 때문에 뭐뭐겠지. 뭐뭐일 거야.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곱셈이 뭐야? 그러면 곱하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거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따뜻하게 안 나와? 그럼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풀어볼래? 뭐 예를 들면 6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럼 4가지 정도는 자기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한숨만 나오네요 하시는데 그죠? 아니 내가 애도 낳는데 밥도 차려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할 거는 정말 많은데 내가 이것까지 챙겨야 돼? 근데 내 새끼잖아.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해주겠지, 학원 보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또 그것도 함정. 우리 학원 안 다녀본 사람 있나? 우리 때? 여러분 때도 학원 대부분 다니시지 않았나요? 학원 다녀서 수학 다 100점 맞으셨나요? 학원 다녀서 수포자의 길을 접으셨나요?
수포자가 아니셨었나요? 학원 다녔기 때문에 내가 모든 수학을 다 이해를 했었나요? 그럼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못하니까 전문가의 선생님한테 맡겨야지. 학원 보내면 그러세요. 우리 이제 엄마표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해? 언니 학원 보내고 말지. 제일 무서워. 학원 보내고 말지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낼 수는 있겠죠. 선생님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엄마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시너지 효과를 그러니까 엄마가 알고 가르치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같이 해보세요라는 거지. 가르치자라는 건 아니고 그런 스킬 이런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학원을 보내요. 그러면 학원을 보냈어. 근데 뭐가 따라오죠? 숙제가 따라오잖아. 숙제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숙제도 같이 봐주셔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저도 아까 우리 학부모님 들어오신 거 봤어요? 제가 다 못해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엄마도 알아야지 이게 숙제를 만약에 선생님은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 근데 엄마가 막 그냥 몰라. 그냥 읽어. 그래. 네 맘대로. 한 가지 방법으로 답만 쓰면 돼. 빨리 해. 지금 벌써 10시야. 10시 안 자니? 정말 꼭 10시에 숙제 있다고 그러고. 응? 미리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학원을 보낸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고, 응? 사실은 학원을 갔을 때 전기세 내는 아이가 안 되려면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가 학원 가서도 잘해요. 어떡해. 이거 진짜 한숨 나오시겠다. 한숨 나올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엄마표 수학을 하자는 얘기는 우리 아이의 수학 정서,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수학 태도 끝까지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학원을 보내던, 네 알아서 스스로 학습을 하던,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때 되면 하겠지.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사실은 팩트죠. 이 팩트 듣기 싫어서 이제 나가시는 분 계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진짜. 몰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저하고 같이 하는 거죠. 가능하면은 쉽게, 가능하면 재밌게, 문제집만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왜? 교과서도 바뀌었어요. 교과서도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있는데 엄마만 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도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이도 할 준비가 돼 있어, 이제 왜냐면 학교에서도 게임도 해봤고 했으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재밌게 배웠어. 근데 엄마랑 할 때는 앉아. 지우개 갖고 와봐. 이거 몇 번째야? 저번에 엄마랑 했잖아. 수업 정서가 완전 망가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추실 필요도 있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2학년 때 수학을 그렇게 잘했었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닐걸요?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달력에다가 달력 뒤에다가 구구단 해서 엄마한테 맞으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응? 엄마가 까먹은 거야. 요즘 수학이 얼마나 어려웠던 건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한 번 더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연습이 부족하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누구 닮아서, 누구긴 누구야. 닮은 거 아니에요. 아이가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연습량이 부족한 거고, 지금 엄마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바로 안 앉아? 야. 엄마가 네가 이거 틀리는
거에 대해서 화내는 게 아니야. 엄마는 너 틀려도 돼. 근데 자세가 문제야, 자세가. 끝까지 풀어보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재밌게 해야지. 틀려도 돼.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볼까? 자, 아직 2학년이니까 학원 보내기 좀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요즘 좀 불경기잖아요. 그죠? 학원을 보내기 좀 그러니까, 그러면, 자, 어쨌든 간에 엄마의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러니까 엄마표 수학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꾸준히 하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지금부터 달콤 사고력 수학학원 혹은 엄마 뭐 예를 들면은 뭐 태인의 사고력 수학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응? 입학 뭐지? 등록 그걸 쓰세요. 작성하세요. 누가 한번 좀 만들어서 올려줬으면 좋겠네. 입학 서류를 쓰세요. 학생 이름 우리 아이야.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은 본인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원비를 적으세요. 원비 한 주 3일에 30 아니다. 요즘에 좀 어려우니까 25 자, 적으세요. 25만원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남편한테 청구하시는 거예요. 청구를 하세요. 대신에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 3일 하기로 했어. 그 주 3일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근데 엄마랑 하다 보면은, 오늘은 엄마가 너무 피곤해. 아까 엄마 친구들이랑 브런치 갔다 왔거든. 브런치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오늘 못해. 그리고 금요일은 캠핑 가야 돼서 못해.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학원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 이번 주에 저희 태희가 캠핑 때문에 빠지게 되는데 보충 언제 가능하세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충하세요? 엄마표 수학 빠진다고 해서 보충하세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돈을 정당하게 학원비를 받으시는 거죠. 학원비를 떼놔. 가계부에서 떼놓은 다음에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아이 이마에다 쓰세요. 이 집 아이는 옆집 아이. 나는 과외중.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날 수업을 빼먹었어? 그럼 어떻게? 보충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결제일이 됐어. 남편한테 받으신 다음에 그거는 이제 엄마를 위해 쓰셔도 좋고 엄마와 아이의 시간을 위해서 쓰셔도 좋고요. 그렇죠? 그렇죠? 금융치료 좋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데 우리 선제 조금 나중에 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길게 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맘때 아이들한테 수학을 뭐 1시간씩 시키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짧게 하셔야죠. 저도 저희 집 아이 1시간 동안 수학 못 시켜요.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원비 내지 말고 받으세요. 되셨죠? 자, 됐어요. 그래서 학원비 내지 말고 받아야 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는 제일 먼저 세 자릿수, 자리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2학기 때 네 자릿수까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자릿수 따로, 네 자릿수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 자릿수를 만약에 아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네 자릿수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충 넘어가게 될 곱셈의 개념, 곱셈 단원이 있어요. 구구단 말고 그 곱셈 단원을 파셔야 돼요. 그 곱셈 단원을 제대로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구단을 즐겁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2단원, 2단계, 사고력 2단계 겨울에 할 때는 사실은 조기품절됐어요. 제가 준비한 교재보다 신청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그때 제가 많은 분들하고 못했었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게 2학년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 뭘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1번 곱셈, 2번 시각,
시각과 시간. 뭘까요? 여러분. 찍으세요. 응? 네, 곱셈 2학년 때입니다. 네, 2단계가 2학년이고 지금 모집입니다.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다 어렵긴 해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포기하고 몰라 그냥 답 나오면 됐지라고 중요성을 모르고 가시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구구단은 구구단만 외우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렵겠어 하고 넘어가시는 거고 근데 우리 아이가 시각과 시간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이야. 어떡하지? 이제 어떤 부분까지 나오냐면 왜 그잖아요. 맨날 찢어지는 달력도 나오고 시계를 그냥 똑바로 보면 되지. 왜 시계를 거울에다 갖다 대고 왜 시계가 늦게 가고 고장 나고 그잖아요. 그게 이제 2학년 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몇 시부터, 피아노 학원을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 끝났다고 얘기를 하지. 끝난 시간을 얘기해주고, 피아노 시간이 45분인데, 그럼 몇 시 시작했냐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또 뭐 하자는 얘기고. 맞아요. 지금 11시 23분이면 11시 23분이지. 지금이 12시 대기 37분 전이란 게 왜 중요한 것이며. 그니까, 거울 말고. 왜 거울로 보지? 시계를 거울로 왜 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행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구구단도 구구단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과 시간에 대한 이해, 흐름, 그리고 달력에 대한 규칙성, 이 부분을 꼭 짚고 가야 된다. 근데 이거를 언제? 2학년 2학기 학교 갔을 때 만난다? 그러면 아이들은 헉한다. 왜 수포자 되는 순간들 중에 하나가 달력이 맨날 찢어질 때, 영희와 영수가 거꾸로 달릴 때, 그리고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을 만들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선글라스 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2학년 2학기 때부터 아이들은 이제 혼란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론 달콤수학 프로젝트 2단계를 들으시면 해결이 되시겠지만 제가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죠. 그죠? PPL 대놓고 PPL PPL 아니다. 광고 초등사고력 2단계 프로젝트 광고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 정도 광고는 애교로 네, 프로젝트 얘기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아이하고 달력을 펴놓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달력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1년이 12개월이다? 사실 그거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려고 올해가 몇 년도지? 그러면 2024년이야. 그럼 내년은 2025년이야. 우리 그러면 1년에 몇 월도 몇 월까지 있지? 그러면 1월, 2월, 3월, 12월 해. 그러면 모두 몇 개월이야? 그러면 딴 거 하고 싶다. 아니면 어쩌라 그때 그랬었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우선은 애가 엄마 말을 잘 듣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제 엄마가 얼마나 잘 꼬시냐 안 꼬시냐. 자, 우선은 지금 초등 2단계 초등 사고력 2단계 프로젝트가 모집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달콤수학 카페 혹은 제 프로필을 누르시면 링크가 있어요. 거기서 누르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게 뭔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총 6번의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2학년 아이들이 꼭 해야 될 것들을 그냥 지금처럼 강의를 하진 않고요. 어떤 강의냐면 아이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교재 안에 이런 거, 이건 좀 보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계속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런 요렇게 돼 있어요. 요 교재가 이런 교재들이에요. 이게 교재예요. 살짝 분수 개념도 잠깐 들어가긴 하는데 아이들하고 이번 주에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지금 2학년 1학기 몇 단원에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얘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랑 요거를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아이가 어려워해요? 그러면 자, 백해서 1학년 때 요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아이가 너무 쉬워해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3학년, 4학년 때 얘랑 연결이 되니까 요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난이도 올려서 진행을 해보세요.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강의는 엄마가 듣는 거예요. 3학년은 지금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2학년은 1년에 2번, 겨울방학에 한 번, 요때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2단계를 안 하신다. 그럼 우리는 겨울에 3단계에서 만나야 돼. 그럼 3단계에서 제가 처음에 하는 게 뭐냐? 2단계 때 빵꾸난 단원들을 챙기셔야 돼요. 하면서 2학년 때 빵꾸낸 부분 이만큼 숙제로 내드려요. 와, 빵꾸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빵꾸나면. 응? 그잖아요. 보면 왜냐면 이게 뭐냐면 개통도라는 거예요. 이거 달콤수학 카페에 있거든요. 카페에 자료실에 있는데 보면은 이게 초1의 내용이 초2의 내용, 그 다음에 초3, 초4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중등까지 제가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이렇게 해놨거든요. 응? 결국에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자연수 배우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정수와 요리수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을 다 엄마가 사실은 알고 있으면, 멀리 본 다음에 엄마가 한 발자국 뒤에서 멀리 볼 수 있다면 사실은 마음도 조금 놓이실 거고, 이걸 왜 몰라? 몇 번째인데?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만 봤고 옆집에 잘하는 아이만 얘기로만 들었어. 그 아이가 진짜 잘하는지 몰라. 근데 저는 많은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맘때 아이들이 이 부분을 왜 어려워하는구나. 대부분 이걸 어려워하지. 대부분 요거는 쉬워하지. 이게 안 되면 나중에 4학년 때 힘들어하지. 저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좀 덜 화낼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저도 화내긴 하죠. 근데 덜 화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프로젝트 진행하고 나시면 좀 덜 화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서 이 개통도는 되게 중요하니까 다운받아서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지 연결하시면 언제 강의하는지, 뭘 저하고 하는지, 이런 커리큘럼도 다 제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안 보세요. 날짜도 나와 있고요. 이때 저하고 뭐 하는지 요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왜 안 보시지? 그냥 빨리 하고 싶으신 거죠? 좋아요. 그래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방법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이 초등수학을 못하느냐 엄마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미적분을 하자라는 얘기도 아니고 수열을 하자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2학년 내 아이한테 쉽게 재미있게 수학을 접근하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다라는 거 결론은 뭐냐면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몰라서 아이한테 못 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제가 그냥 살살 긁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데 몰라서 못해. 그것도 좀 아쉽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고력 프로젝트 하면 교과는 따로 안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교과의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되게 좀 다루고 있고, 오히려 좀 교과보다는 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집 같은 것도 이제 물어보시고 그러면 아이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친구들은 저는 아예 교과 문제집 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1학년이나 한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사고력 문제집하고 연산을 쭉 해왔던 친구들이라면 굳이 교과 문제를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더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근데 저하고 계속 이제 사고력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연산을 뭐 띄엄띄엄 진행하셨던 분이라든지 그렇다면은 문제집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능숙해져야 되는데 능숙해지기 위해서 연습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문제집이고 대신에 문제집만 보고 달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뭐랄까요? 조율? 요런 것들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맞는 비율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선생님 사고력 수학을 꼭 해야 돼요.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교과도 안 돼. 교과도 안 돼? 근데 지금 교과가 안 된다는 얘기는 연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연산이 안 되잖아요. 다 접으셔요. 다 접고 연산에 올인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안 되면 앞으로의 수학에 되게 많이 흔들려요. 수학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우선 연산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고력 수학,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 수학이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물론 수화 연산이 제일 큰 비중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도형, 측정, 분류, 뭐 문제 해결력, 규칙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 개정 교육 과정에 맞게 진행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요게 수학 머리를 키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들을 골고루 경험을 해서 나중에 생뚱맞게 갑자기 막 도형이 어려워졌을 때, 그러니까 사고력 문제의 깊이 정도까지는 지금 교과 문제가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지금 교과 현행 정도의 수준으로는 사고력 문제집이 오히려 조금 더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문제의 형태들,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에서 하는 건 그런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과 문제집은 아이마다 필요성이 다르다. 근데 그래도 한 2학년 2학기 겨울이나 그때쯤부터는 교과 문제집을 푸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죠. 왜냐하면 사고력 문제집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1단계 오픈하시나요? 겨울쯤이 되지 않을까? 네, 커리큘럼도 다 그 상세 모집 내용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학 문제 지금 단어평가 하나 맞자고 지금 이거 하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의 목표가 현행 요거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 따라가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들께서 목표를 거기까지 잡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얘는 제가 수포자였어가지고 우리 애는 저처럼 수학만 포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목표를 벌써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 아이의 그릇이 그만큼이에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아이거든요. 유전 아니라고 수학은.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아이야.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해요.
목표는 잘하는 아이인데 지금 그 잘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지금 2학년, 1학년, 3학년 이 시기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수학 머리를 키우는 시기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시기고 문제 하나 더 맞게 하자는 게 아니라 수학이 재밌어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는 얘기예요. 수학이 재밌으면 어떻겠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도 수학 몇 년 해요? 지금 2학년이잖아. 10년은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 10년 동안 괴로우면 그 수학 시간이 괴롭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선생님 얘기하실 때 이러고 있어야 돼. 뭔 소리야? 아니면 왜 이러고 있던 거야?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초등수학까지는 분명히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초등수학, 중등수학까지도 아이들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사고로 수학과 달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학적인 논리를 한번 키워보자.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연산 힘들어해도 아이 부여잡고 열심히 시켜야 되겠는데 대신에 좀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문제집만 반복시켰다가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실 거예요. 물론 계산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문제가 조금 더 바뀐다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수는 이렇게 바꾸면 쉽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를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아이가 되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봐주셔야 되는 거는 아이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해줘요. 그거. 아무도 안 해줘요. 학원에서도 어때요? 연산 문제 숙제로 내주시잖아요. 채점 해오잖아요. 채점 해오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해주시던가 틀린 거 다시 풀어. 왜? 선생님은 한 명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잘 부탁드려요 하고 나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의 유연성은 어떻게 키우나요? 아까 우리 2학년이라면 그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는 경험들이 쌓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단원평가 그냥 하나 틀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원평가 답은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 이런 방법도 있고, 수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라고 경험해 본 아이와 그냥 세로세모로 해서, 혹은 그냥 암산으로 해서 계산만 한 아이하고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바뀐 거다. 교육이 그래서 바뀐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단계 안 들으셨는데 아이의 수준이 2단계라고 하신다면 2단계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수의 유연성 키우는 방법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 왜? 문제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와 라고 하면 아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풀 거기 때문에. 아이가 개념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로 물어보고 말로 대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설명해 줄래? 뭐야 왜 엄마한테 엄마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엄마 이거 잘 이해 안 가는데 태희 선생님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치사하지면 어떡해. 그래서 물어보고 아이가 대답을. 왜냐면 아이가 엄마 그것도 몰라 하면서 자기는 왜냐면 풀었으니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막히는 것들이 생겨요. 막히는 순간 이게 뭐였지? 내가 완벽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말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유창하게 말로 샤라샤라샤라 이게 아니라
설명하면서 아이가 본인이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면서 내가 이 부분은 잘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 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부 네이버가 그렇게 바꿨어요. 강의는. 네, 연기 하셔야죠. 제가 연기는 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네, 그건 좀 자신 있어요. 태희야. 자, 말로 설명과 대답을 했다면 연산은 속도 보면 되나요? 아니, 속도보다 사실 지금은 정확성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 있는지 그런 거 위주로 보시고, 그게 잘 되면 이제 챙겨야 될 게 속도와 정확성이죠. 네. 아직은 2학년이기 때문에 원리 위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속도랑 정확도는 따라오고, 연습을 모르고 푸는 아이들, 원리를 모르고 알고리즘, 계산하는 방법만 외워서 푸는 아이들에 비해서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나중에 가속도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1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초3은 겨울방학에 있어요. 네. 제가 사람인지라,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초2 단계도 지난번에 놓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놓치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학년인데 수감은 없는 편이고 구몬 연산만 하고 있어요. 2단계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하셔야죠. 사실 저는 구몬이라든지 이런 학습지는 잘하는 아이들 속도 끌어내려고 그때 잠깐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부 감사합니다. 원리 알지만 가로셈을 세로셈으로 바꿔서 하는 건 괜찮을까요? 괜찮지만 왜 학교에서도 세로셈 배우잖아요. 근데 원리를 아는 친구들 보면은 가로셈을 그냥 쉽게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워킹맘인데 늦은 시간에 아이를 봐주는데 아이가 지쳐해도 끌고 가야 될까요? 주말에 하세요. 주말에 하루 날 잡으시고 30분씩이라도 하셔야죠. 교재에 대한 부분은 달콤수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근데 5학년인데 곱셈이 안 되면 들어야 되나? 그럼 되게 느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5학년이 하기는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5학년이라고 하시면은 우선은 앞단계 거 어디서부터 안 되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심각합니다. 몬테소리 우표 교구로 연산 익히기? 그거는 이제 원리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고 계속 그걸로 할 수는 없어요. 4학년은 지금 분수소수 특강 하고 있어요. 7세는 1단계 전까지 뭐를 하면 좋을까요? 보만수 읽으셨죠? 보만수. 보만수 읽으시고 아니면은 나중에 그 특강이 여름방학쯤 특강이 열리면 그때 특강 수배열판 특강이라든지 그런 특강 먼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업 영상은 한 강당 보통 1시간 반 정도? 근데 이제 그거를 다들 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그렇게 갔어요?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늘도 벌써 1시간 넘게 했어요. 아, 7세와 9세 오르다 갑에 1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7세는 모르겠는데 9세는 굳이? 9세까지는 아닙니다.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같습니다. 지난 강의하고. 초1 하면서 수별판 특강 같이 하면 좋을까요? 지금 초1 하고 계시는 거죠? 안 겹칠 텐데? 네. 수별판 특강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반하게 되실 거예요.
달컷셈 아니고 꿀셈. 자, 꿀셈은 최상위 2, 3학년 때 꼭 떼는 거 추천하실까요? 아니요, 굳이?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심화 문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는 달라서 심화 문제라는 거는 그래도 아이가 알고 있는 개념이 많은 상태에서 그 개념과 개념,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문제들이 심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1,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거의 배운 개념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심화 문제답지 않은 문제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도 한 2학년 2학기나 3학년 때 심화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풀리기도 해요. 잘하는 친구들은. 왜 풀리냐면 이게 그러면 4학년 심화 문제집이 좀 쉬워져요. 해봤던 친구들은. 왜냐면 문제집에 그러니까 자연수가 분수로 바뀌고 분수가 소수로 바뀌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이게 심화 문제집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2학년 3학년 때 개념 조금 배웠을 때 한번 풀어보면 나중에 진짜 풀어야 될 때 좀 도움이 된다? 그 정도? 저는 사실은 그래서 2학년 때도 심화 문제집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 있는 사고력 문제집을 푸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초2 구몬하고 있는데 보세요. 구몬을 해요. 선생님이 오시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가지고 오세요. 오셔가지고 지난번 아이가 숙제한 거를 채점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나갈 거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엄마하고 상담할 시간 남기고 그리고 끝내시고 가시지 않나요? 그래서 원리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뭔가 채워주시기엔 좀 부족한 시간 같다? 저는 학습지 같은 경우 구몬이나 뭐 재능이나 이런 학습지 같은 경우는 보충?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엄마표를 할 때 진도를 끌고 나가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진도는 끌고 나가 주시고 대신 엄마가 그것도 서브로는 해주셔야 돼요. 숙제할 때 봐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고학년 아이들, 오히려 고학년 아이들이 속도라든지 정확도 잡을 때 그때 학습지나 아니면 뭐 드릴형 문제집 이런 것들을 풀게 합니다. 어릴 때는 사실 저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주판도 마찬가지로 요즘의 그러니까 요즘 교육 방향하고 일치하진 않죠. 그러니까 물론 계산 능력도 빨라지고 좋은 장점도 많은데 할 거면 몇 년간 진행을 해야 되고 조금 하다 말 거면 진행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최소한 2년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에 사고력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거나 보드게임을 한 판이라도 더 해서 아이의 머리를 키우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사실 저는 이제 유초등 수학만 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중고등 아이들 수학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지켜온 바로서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아쉽다. 그런 학습지만 하기에는 문제집만 풀기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다라는 거죠. 초3인데 뺄셈 속도가 그냥 속도가 느린 정도면 그건 연습하시면 되니까 나중에 3단계 들으시면 되겠죠. 현재는 미정입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냈잖아요, 여러분. 동생들 있으신 분들, 보만수. 조금 약간 스케줄 때문에 특강 일정이 사실은 현재는 미정입니다. 네, 최대한 빨리 일정을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1이면 어떤 수업이 딱이죠? 초1 단계인데 지금 초1 단계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빠른 친구라면 초2 단계 빠른 친구라면
그래도 연산의 속도가 다른 친구를 그 현행보단 6개월 이상 빠른 친구다라고 하면은 지금 초2 단계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특강, 수배열반 특강이라든지 도형 특강이라든지 그런 것들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는 수배열반 특강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초등 2단계 사고력만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산이 늘면 문장제 문제 보는 힘도 길러지나요? 아니요. 근데 뭐냐면 문장제 문제집을 또 따로 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건 이제 또 제가 프로젝트 때 그런 이야기들은 다 오늘 주옥 같았던 얘기들을 앞으로 쭉 풀어낼 건데 문장제 문제 연산을 잘한다고 문장제 문제집을 잘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문장제 문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곱셈을 하라는 건지 이게 나눗셈을 하라는 건지 그거 자체가 헷갈리거든요. 왜? 곱셈의 개념, 나눗셈의 개념, 분수의 개념 이런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잘 다져놓으시길 바랄게요. 극혐해요. 서술형 문장제 보면 극혐해요. 근데 아예 빼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보여주시고 이게 아이가 너무 극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직 문해력이 자라지 않았다던가 혹은 이걸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은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문제들 되게 많거든요. 경험이 없어서 하는 실수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처음엔 도와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그러면 사실 답지 있잖아요. 해답지? 근데 해답지는 막 구구절절 막 길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나름 요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라고 몇 번은 연습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단체 수업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학원이든 방과후 수업이든 어쨌든 간에 선생님 그러니까 엄마가 내 아이 하나 보는 것도 버거운데 그렇지 않을까요? 투명보드는 여기에다가 끼워서 예를 들면 저희 프로젝트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약간 빈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는 투명보드를 여기다 끼우면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마법의 보드? 여러분들 막 시계 나옵니다. 막 이 시계 보이시죠? 나중에 이 안에 모기? 이 시계 문제들도 우리가 다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나중에 좀 어려워하게 될 단위 환산 요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달력. 그러니까 문제집 이게 사실은 선생님 교재만 판매 안 하세요 그러시는데 제가 교재만 판매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설명이 없어. 설명이 없어. 근데 이 문제는 아이들이 100문제, 1000문제고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제집을 한 10권 푸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고 문제를 바꿔가면서 아이가 주체가 되어서 아이가 문제도 내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도 아이가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같이 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3단원도 다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왜냐면 그 부분이 아이들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네,
되게 중요하게 제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풀어보기. 수업 시간 놓치시면 제 방 보셔야죠. 뭐. 네. 끝이 어딨어요? 왜 그러시잖아요. 막 어릴 때 영어를 끝내놔야 되고 수학은 3학년 때부터 달려도 돼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3학년 때 처음 수학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기초는 닦아 놓으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영어는 나중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언어로서는 아닐 수 있겠죠. 뭐 내신 영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수학은 회복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참여 방법은 네이버 달콤 수학 카페 혹은 제 프로필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세한 내용은 그 내용 보시면 됩니다. 저 이제 선제 보고 잘래요. 스포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행복해. 여러분들, 저하고 2단계 사고력 프로젝트에서 만나 뵐게요. 아, 행복해. 모두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